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매우 강력한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면서 그 기계학습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아주 유용한 알고리즘, 의사결정 트리 또는 트리 앙상블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은 모든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어떤 도구 상자에 넣어둘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사결정 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cat classification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양이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몇 가지 특징이 제공되면 그 동물이 고양이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를 훈련하고 싶다고 가정을 합시다. 여기 10개의 예시가 있습니다. 10개의 동물이 있고요. 이 10개의 그 각각의 예마다 동물의 그 귀의 모양, 그리고 페이스, 얼굴 모양, 그리고 위스커, 그리고 그 콧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,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실제 라벨,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고양이를 한번 예를 들면요. 첫 번째 그 동물은 포인트, 그러니까 뾰족한 귀를 갖고 있고, 그리고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고, 그리고 콧수염이 있고, 그리고 결국엔 그것은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얘도 한번 살펴보면요. 두 번째 그 동물은 약간 좀 플러피 이어라 그래서 좀 늘어져 있는 귀, 그리고 얼굴은 동그랗지가 않고, 그리고 수염은 있고 한 것을, 근데 어쨌든 이것도 캣이라고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런 예입니다. 마찬가지로 모든 그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ear shape, face shape, 그리고 whisker 여부에 따라서 고양이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을 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데이터 셋에는요, 고양이의 개수가 5개고요. 그리고 도그, 그 강아지의 개수도 5개로 주어져 있는 예입니다. 그리고 입력 특성은 이렇게 컬럼 3개가 입력 특성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컬럼이 바로 출력 라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출력 라벨은 0 또는 1의 값만 갖는 거죠. 그리고 그 입력 특성은 주로 카테고리컬, 즉 범주형 카테고리컬입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 같고, 그리고 특히 ear shape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이거나 플러피이거나, 즉 뾰족하거나 늘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. face 같은 경우는 라운드이거나 not round인 경우, 그리고 whisker 같은 경우에는 콧수염 같은 경우에는 있거나 absent 없거나 한 두 가지 종류의 그러한 특성만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모든 특징마다 그러한 예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레이블도 0 또는 1만 가지니까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지금 각각의 특징, 우리가 X1이라고 부르고 X2라고 부르고 X3라고 부르는 3가지 종류의 특징이 2가지 값뿐이 못 같아요. 그죠?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 거고요. 나중에는 2개 이상 또는 심지어는 그 연속적인 값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decision tree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반부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. 자, decision tree, 우리나라 말로는 의사결정 트리라고 이제 명명을 할 건데요. 의사결정, decision이 의사결정이니까요. 자, 방금 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의사결정 트리, decision tree를 학습한 다음에 훈련 후에 얻어지는 모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출력되는 모델은 마치 나무처럼 생겼다 그래서 트리,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트리 모양이 아마 이럴 건데 그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CS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을 경우에 트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 이렇게 타원형이거나, 그죠? 또는 이렇게 렉탱글, 사각형으로 나타나는 요거를 트리의 노드라고 부릅니다. 노드, 트리의 노드라고 부르고요. 이 모델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테스트 이그젬플, 예가 하나 들어왔다고 봅시다. 여기에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. 그 동물의 모양이 귀는 뾰족하고 얼굴은 동그랗고 그리고 그 콧수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런 그 고양이가 있을 때 이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요. 자, 이 모델이 지금 주어진 이 예를 보고서 분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최상위 노드라고 보통 하는데요. 보통 우리는 이것을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. 뿌리니까요. 그래서 최상위 노드에 요 예를 가져다 놓고요. 그리고 여기 이 최상위 노드에 쓰여져 있는 ear shape의 특징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걸 살펴보는 거죠. 귀를 살펴보면 귀 모양이 말하자면 포인트니까 그 귀 모양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결정해 줍니다. 지금 여기에 그 모델에 의하면 포인트 이렇게 뾰족할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. 이와 같이 이 아래쪽의 노드로 다양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아래쪽까지를 내려가서 이 두 번째 타원형 노드로 이동하고요. 이 타원형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선 또는 그 다른 특징을 또 우리가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합니다. 자, 얼굴 모양이 라운드인 관계로 이와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이 마지막 노드인 캣이라는 노드에 도달하고 결론도 고양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화살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이게 표시된 게 하나의 특정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좀 더 용어를 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가장 최상위, 가장 위쪽에 있는 노드는 루트 노드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 최하단 노드를 제외한 그리고 상위 루트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은 다 디시전 노드라고 부릅니다. 디시전 노드. 동그랗게 생긴 거는 다 디시전 노드라고 불러요. 이 루트 노드를 포함하는 겁니다. 루트 노드를 포함해서 마지막 끝단에 있는 거 말고는 다 디시전 노드라고 부르는데요. 이렇게 디시전 노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어진 특징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디시전 노드라고 그러고요.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된 모든 것들은 리프 노드, 제일 끝단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잎사귀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리프 노드라고 부를 수 있고 보통 직사각형 상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. 자, 어떻게 보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거꾸로 된 나무 같죠? 위쪽이 뿌리고 이 위쪽이 뿌리고 요 아래쪽이 나뭇잎이니까 뭐 이렇게 뿌리가 말하자면 그 나뭇잎이 위아래가 반전되어 있는 즉 그런 나무 형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고 부릅니다. 자,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몇 가지 다른 그 디시전 트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은 고양이인지 고양이 아닌 거를 분류하는 똑같은 목적이지만 어떠한 그 분류 결정에 따라서 다양한 트리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귀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포인티, 플러피, 근데 포인티일 경우에 콧수염이 있으면 캣이라고 없으면은 또는 캣이 아닌 걸로 분류하는 거 또는 뭐 두 번째 또 다른 것도 있죠. 그 다음에 플러피한 것에서 말하자면 페이스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결정 또는 페이스 모양을 여기 그 처음에 놓고서 라운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는 이와 같이 세 단계에 걸쳐서 말하자면 판단하는 방법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트리 중에서 훈련 세트나 또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의 일부는 더 잘 될 거고요. 일부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의사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의 임무라고 하면은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 트리 중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 이상적으로는요 교차 검증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나 또는 테스트 자료에서도 잘 작용돼서 일반화까지 되는 그러한 그 디시전 트리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자, 그러면 이런 특정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트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. 그 훈련 세트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그 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알고리즘,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지 그러한 그 디시전 트리가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